네, 내년 3월 9일 치러지죠. 대선이 꼭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여당 그리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이 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넉 달 동안 과연 지금의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뒤집힐지, 내년 대선에서 어떤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할지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대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된 뒤에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추은호 해설위원님,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 3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 사자 가상 대결에서는 일단 이재명 후보가 34.2%, 윤석열 후보 46.2%, 예. 거의 1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4%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를 받아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28.6%, 예. 윤석열 후보 34.6%로 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예. 심상정, 안철수 후보 모두 4%대의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포인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6%포인트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그다음이 이 SBS가 의뢰를 해서 네.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를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30.7%, 윤석열 후보 34.7%, 4%포인트 차이 납니다. 네. 오차범위 내죠.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 모두 3% 혹은 4%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6%포인트,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제일 큰 차이는 ARS 조사냐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조사 1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 리얼미터 조사는 그 ARS 자동응답 전화입니다. 예. 그리고 KBS와 SBS의 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한 차이인데 ARS 조사를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벌어질까? 예. 그건 전통적으로 보면 ARS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보수 야당을 지지하는 층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ARS 조사에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은 보수 정당이 항상 유리한 경향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ARS 기계음에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고령자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반면에 전화 면접원 조사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조사를 통틀어 보면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는 컨벤션 효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벤션 효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자, 컨벤션 효과. 예. 최진 원장님은 컨벤션 효과가 이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컨벤션 예상을 효과가 했지만, 예상보다 크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이유는 저는 이른바 홍준표 효과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두 인파이터가 정말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판에 표를 까봐야 알 정도로 오리무중한 예. 그런 치열한 경선이 흥행 효과를 가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경선이 끝나면서 그동안 홍준표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20, 30대 네. 층의 일부가 자 이제는 끝났다, 뭐 할 수 없이 도와야지라고 윤석열 쪽으로 건너가면서 흥행 효과 플러스 홍준표 효과가 더해져서 예상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030 세대의 탈당 러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어제 저희 뉴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도 젊은 층의 표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후보들의 20대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0대 후보 지지율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 네. 리얼미터를 조사를 한번 보면은 그 리얼미터 조사에도 20대 조사를 보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걸 보면은 예. 윤석열 후보가 41.8%로 예.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이재명 후보는 23.3%에 불과한데 예.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반면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조사한 결과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면은 한국 리서치 조사인데 이재명 16.2, 윤석열 16.7, 심상정 12.0, 안철수 6.9, 그리고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없다, 지지 후보 없다, 모름, 그 무응답이 거의 40% 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예. 이거 비슷하게 넥스 리서치 SBS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예.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17.9, 윤석열 15.5, 심상정 11.1, 안철수 10.6, 그리고 부동층이 또 40%가 넘게 나옵니다. 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20대들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간을 보고 있는 단계다. 아. 그리고 예. 부동층이 4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누구한테 표심을 줄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을 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비슷한 예.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세 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는 지금 25% 이상 가까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나머지 두 여론조사는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40% 넘게 않습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 오늘 현재까지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는 찍지 않겠다라는 네. 이런 성난 20대 그리고 아. 앵그리 20대의 표심이 예.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들에 이렇게 싹 분석을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에 화난 20대들이 처음에는 자기는 서울시장 오세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 대표로서 이준석 만들고 이번에 이제 홍준표를 무대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을 냈다. 예, 예.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할 수 없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상당 부분이 지금 윤석열 쪽으로 갔죠. 예. 그러나 굳이 숫자를 무시한다면 100에 한 60 정도는 아직도 60, 70은 아직도 모르겠다, 화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군요. 방문하기 때문에 예. 이 60, 70%에 달하는 20대들을 네. 누가 빨리 끌어오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지율에 앞으로 다음 주 지지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20, 30대 지지율, 20, 30대 지지층, 20, 30대 유권자를 어떻게 흡수해야 되느냐를 놓고서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20대, 30대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투표 경향은 진보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20대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과거에 예. 20대가 젊은 층이 보였던 이념 혹은 지역구도 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념과 지역구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인이나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선호하고 네. 특히 지금 20대는 제가 보기에는 20대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고 네. 그것이 정권 교체를 우선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것은 결국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이겠죠. 예. 이재명 후보로 적극적으로 안 가는 것도 그런 요소들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 예. 과거에 보면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세대 보면 30대, 40대, 40, 50대를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40, 50대에서 20, 30대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똘똘 뭉치고 체계화돼서 전면에 나타난 겁니다. 아, 근데 과거에는 항상 여당 성향이 강했었죠. 그러나 예. 투표율은 낮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봄에 꽃이 피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놀러 가니까 20, 30대가. 아. 가을에도 단풍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 단풍놀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여당은 지지하지만 표는 찍지 않는 묘한 특성을 가졌었는데 요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아주 분노한 표정으로 지금 네. 투표에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20, 30대를 앙팡 테리블이라고 많이 부르죠. 다시 불란서어로 무서운 젊은이들, 무서운 앙팡 젊은이들. 테리블. 아,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까? 아니 과거에는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예. 무슨 그 민주화라든지 시위를 주도했는데 오래전에 지금 20, 30년 지나서 다시 네. 한국에서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고 예. 있다. 예. 아주 유달 이런 현상은 아주 과거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처음 일어난 현상이고 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최근에 이제 여야 후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자영업자 피해 보상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잠깐 그래프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 20대의 반대 여론 그리고 전체 여론을 함께 보면요. 하지 말아야가 60% 그리고 지급이 필요하다가 32%가 나왔는데요. 20대만 따로 보면요. 20대는 더 높습니다. 68%대 지급이 필요하다는 25.5%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20대가 전체 응답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추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는데 그걸 말할 사람은 없죠. 예, 일단 예. 준다라면 좋아하는 거지만은 네. 20대가 그렇지만은 무조건 마냥 좋아하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결국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그 여당에서는 지금 이걸 추가 재난지원금을 재원을 마련한다지만은 20대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국채, 부채를 나라의 빚을 갚을 돈으로 주는 것 아니냐. 아. 결국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은 그 채무는 누가 갚느냐. 아. 그 빚은 미래 세대인 우리가 갚는 거다라고 예. 하는 정말 판단을 내리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표심 먹힙니다 일단. 예. 그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포퓰리즘이라는 게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겁니다. 네. 페론 정부에서 예. 나쁜 건데 나쁜 정책인데 계속 지금까지 포퓰리즘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왜? 표가 먹히기 표심 먹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죄송한데 입으로는 말로는 예. 포퓰리즘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또 막상 돈을 주면은 예. 또 싫지 않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 우리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라고 우리가 오래전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받으면 그쪽으로 표가 가고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다. 예.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네. 자꾸 재난지원금이나 50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나눠지는 정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21세기에도 네. 19세기 전략을. 그렇다면 진짜 미래 세대의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딱 제시하는 게 지금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BMW 심리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심리, 청년의 심리를 B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내 일. 네. 그러니까 직접적 공공든 민간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잡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일자리 거고. 정책. M은 이제 M은 머니입니다. 돈. 실제로 호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해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예. 그 구체적인 정리를 줘야 돼. 그 비전을 정책을 제시해야 되고 W는 이제 웰빙인데 네. 웰빙을 한마디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집입니다. 집, 예. 주택. 요즘의 웰빙 개념이 이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산과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 돈, 집 이 세 가지 BMW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딱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제시해야 네. 20, 30대의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험악한 상태라고 추은 봅니다. 해설위원님 생각은요? 저는 좀 인기 없는 공약이더라도 예. 좀 연금 개혁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연금 개혁. 제기했으면 예. 좋겠다. 뭐냐면은 뭐 일자리라든가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달콤한 공약은 지금은 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청구서로 나중에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고 미래 네. 세대에게는 더 큰 20, 청구서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30대 지지층, 20, 30대 유권자들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든요. 그 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겁니다. 예. 연금 더 내고 더 오래도록 내라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은 네. 결국 청년 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연금만 내고 나는 못 받는 것 아니냐 아. 이런 우려들을 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개혁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후보들 일정을 갖고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요. 부인 김혜경 여사 낙상 사고로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는데 오늘 중요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만나는 일정이 있었죠.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일정을 취소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의 발표로는 김혜경 여사가 예.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서 예. 긴급히 응급실로 갔다. 그래서 그 원인은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낙상 사고를 당했다라고 그래서 예. 입원을 했고 예, 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아내 곁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하루 일정을 전반적으로 취소를 했답니다. 오늘 예, 예. 젊은 소방관들 만나는 모임도 있었고 예, 예. 또 전국 여성대회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가족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중요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김혜경 여사 간호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여성과 청년 모임인데 예. 아내가 낙상을 했다. 그것도 새벽 1시 반에 또 응급실에 갔다. 예. 그러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같은 또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쓰럽다, 안 됐다. 더구나 그 낙상한 게 잘못 발을 헛디뎌서 그런 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선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감성 전략적 차원에서 네. 뭐 본인이 아니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굳이 네. 말씀드리자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배우자의 측면 지원이 민심에는 보통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일례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예. 후보의 부인 예. 이제 김정숙 여사가 2016년 그때 총선에서 네. 국민의당과 이제 분열을 하면서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호남에서 호남에서만. 패배를 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매주마다 김정숙 여사가 호남을 방문했었죠. 그것이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상당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네네. 배우자를 보고 찍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배우자들이 그런 내조 혹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여성들의 마음을 잡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들의 내조 정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금 낙상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아내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요. 예. 윤석열 후보가 된 다음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건의 수사가 걸려 있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리고 최근 들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또 재검토한다고 그럴 때 그런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예. 그러나 계속 지금처럼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바깥 외부 행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시작할 거라고 보고 예. 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던 시절 검찰총 임명 받은 저 스타일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서민적 스타일로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도 좀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 배우자들은 다 측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해 본 바는 정면 지원을 했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게 사실 제가 그런 김정숙 여사
지원이요? 정면 지원을 했죠. 거의 조직과 모든 걸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그 당시에 뭐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걸 생생히 지켜봤고 네. 미국에서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가 정면 지원을 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측면 지원인데 아마 김건희 씨도 아마 측면 지원을 훨씬 더 조용한 측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가 어떻게든지 곧 외부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지금은 때가 아니죠. 예. 지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의 수사 마무리 단계 같은데 어쩌면은 조만간 소환 조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앞두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 단계는 뭐 SNS 활동에 도움을 준다라든가 그런 식의 활동으로 좀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떤 수준의 사과를 내놓을지도 관심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무릎 사과, 네. 그 정도 이상의 뭔가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뭐 여름인가요? 그래서 무릎으로 사과해서 상당히 광주 사람들이 마음을 좀 샀죠. 예. 근데 지금 또 다시 똑같은 스타일 무릎 사과 해가지고는 아마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광주 사람들이나 뭐 광주 시장까지 나서서 뭐 오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1월 1일, 2일 가려고 그랬다. 근데 이제 가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광주 사람이 움직일 정도면 뭘까? 아마 예컨대 얼핏 떠오르는 건 뭐 양동시장 같은 광주 상점 시장에서 옷을 흙먼지 묻어가면서까지 네. 무릎 꿇고 큰절을 한다든지 아, 아니면 정책적으로 과거에 뭐 호남 뭐 총리 뭐 이제 빠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파격적인 어떤 공약을 제시할 정도. 호남 사람 하고 눈이 크게 뜨질 정도의 예. 그런 파격적인 공약과 행보 말하자면 가슴으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면 예. 아마 쉽게 마음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1박 2일 광주 방문 일정이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어느 정도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을 호남 민심이 받아들이느냐, 예. 거기에 달려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행보들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행보보다는 그 마음이 드러나야지, 마음이 드러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이준석 대표 또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에 대선에서 본인이 출마를 사실상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정권 탈환을 위해서 무슨 역할이나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특유의 화법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전 느낀 뭐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특유의 화법으로 또 단일화 협상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안철수 대표 화법은 제가 뭐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혼자서 감정을 못 이겨서 이거 자꾸 이제 혼자서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본인 혼자 젊은 대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안 좋다고 보기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술이 익은 줄 알았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썩은 술이고 어떤 후보는 익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익은 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잘 숙성된 술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죠. 이 기싸움도 치열하지만 서로 좀 수위를 좀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서로 단일화는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지막까지 단일화 안 할 것 같습니까? 근데 단일화 안 하면은 정권 교체를 못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가면 단일화가 아닌 방식으로 세력 연대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두 사람의 이런 티격태격 보면서 참 세상의 악연 중에 제일 아주 고약한 악연이
돈 관계도 아니고 가족 관계 때문에도 아니고 선거 때문에 외진 악연은 선거 악연이 그 예, 그렇습니다. 정도입니까? 그게 제일 예. 고약하다고 하는데 예. 두 사람이 지역에 공천을 놓고 이제 괴롭던 그런 악연이 있지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네. 감정이 사적 감정을 시키는 거는 결국 본인 두 사람에게도 좋지도 않고 네. 더구나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저런 부분 상당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발언과 그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안철수 대표 후보로서는 지금 대선을 비호감의 대선이기 때문에 예. 내 제3지대가 들어설 공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놈놈놈으로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네. 놈놈놈 대선,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는 대선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참 지기다. 안철수 후보 역시 놈놈 대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아니야? 네. 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이태규 의원이 뭐 10년대 숙성된 그 술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달리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네.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긍정적인 역할은 심상정 후보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중도를 잡기 위해서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예. 더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거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 또 그 윤석열 후보가 너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중도 쪽으로 더 진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는 이준석 그 대표나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을 내릴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결론을 내릴 거다. 아직까지는 섣부르지만은 예. 그 여론 지지율이 아주 박빙일 경우에 결국 윤석열 그 후보 측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훈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